안녕하세요. 건축사와 함께하는 명품 주택 체험하우스의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가 현황도로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도로는 있는데 전면에 폭이 미달할 경우에 저희가 도로를 후퇴해서 땅을 일부 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법 44조를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예외적인 경우가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축물 설계에는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고, 단 이제 전원주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은 사실 이제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 44조에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폭으로 접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법 2조에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 4m라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저희 쪽 땅 일부를 도로에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제 전원주택지를 구입하시다 보면 도시에 있는 대지와 다르게 이런 이제 도로폭이 미달하는 경우에 도로를 추가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도로를 당연히 내 땅을 지나가는 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끝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4m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에 따라서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35m가 넘더라도 읍이나 면지역인 경우, 시가 아닌 경우에는 3m만 확보해 주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이 땅은 기역자로 좌측에도 도로가 있고 도면상 상부에도 현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좌측을 보시면 도로폭이 빨간 선이 이제 현황도로를 표시한 건데요. 도로폭이 4m가 안 되다 보니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저희 땅이 6제곱미터, 약 2평 정도를 도로로 내주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도면의 위에 보시면 이것은 도로폭 미달은 아닌데 현황도로가 저희 대지를 지나가다 보니 현황도로로 인해서 또 한 평 정도 3제곱미터를 도로로 제척해주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구입하시거나 건축허가를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도로폭 미달로 인해서 저희 대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사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고기동에 있는 저희가 인허가를 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고기동 같은 경우는 그냥 얼핏 보면 통과도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도로가 몇백 미터를 더 가다 보면 산 끝에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과도로라고 보고 해석을 했는데 막상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막다른 도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에 보시는 노란색 선이 원래 대지경계선인데
현황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현황도로 제척을 하고, 근데 이게 막다른 도로이다 보니 4m가 아닌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황도로 이외에 추가로 더 제척을 해서 도로로만 82제곱, 약 25평 정도가 제척이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사항을 땅 매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매매하셨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르고 샀는데 건축 허가를 진행하다가 보니 이렇게 땅을 제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땅 매매하실 때 앞에 현황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건축사나 토목설계사무실에 이런 도로에 관해서도 알아보시고 땅 매매도 하시고 허가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험하우스 지성현 건축사였습니다.